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8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개월간 시행됐던 토요일 야간 경마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번 주부터 토요일도 주간 경마로 전환이 됩니다. 1경주 스타트 시각은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서울 경마는 빅 이벤트 경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국내 최대 상금 규모의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시행 예정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총 4차례의 특별 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등급별 레이팅 조건에 맞는 각 마방의 능력 우수마들이 대거 출전한 토요일 특별 경주, 저희가 중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스피드를 살려서 예전처럼 앞선에 나설 경우에는 충분히 줄어든 거리에서는 버틸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편성의 최적 선입 전개라면 가장 전개상 유리하고 가장 입상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는 우열이 드러난 편성입니다. 앞서 언급한 3마리의 말이 유력한 가운데 이 중에서 축말을 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이 말은 경합이 없는 편성에서만큼은 강점을 보였던 말이고, 이번 편성, 경합 없는 단독 선행 편성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결국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직전처럼 1번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코스 전개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직전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 정도 편성 충분히 상대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내치기에 발 빠른 말들이 즐비한 편성이지만 외곽에서 빠르게 감아 2, 3선에서 적극적인 선임 레이스가 가능한 12번 이 러블리 루트. 세라칸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면서 선행을 가도 좋지만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차분하게 운영이 가능한 이번 경주에선 상태 이상 없고 상대 좋고 전개 좋은 세라칸은 게이트가 바깥쪽이라서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장담하기 힘들지만 보여준 마필의 탄력이나 여유감을 판단했을 때는 꼭 선행 조건이 아니더라도 이번 경주 좀 더 보여줄 거림이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1200거리였고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에서 4번 베스트 캠프의 종발 한발 역습까지 기대치가 있습니다. 참고 한 발, 인코스 선입, 가장 좋은 위치 펼치고 있을 이역기수와의 호흡, 이번 세븐즈 럭키 혹시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당연히 4번마 문학지프가 되겠죠. 흐름이나 힘적인 여유에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4번마 문학지프는 꾸준하게 선행이 아닌 조건에 선전을 해주고 있고 내측의 선행권의 마필의 여유가 예전만큼의 탄력감은 아니기 때문에 고마 가을의 전설로 이번 경주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6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미 검증 완료된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다소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인 말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최근 실전 거듭할수록 뚜렷하게 능력 상승세의 마필 한두가 눈에 띄네요. 다수의 도전마들이 혼재한 1경주가 되겠는데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경주 1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안쪽에 있는 2번 파켓이란 말입니다.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번 연속해서 출발 시에 충돌하면서 썩 매끄럽지 않은 출발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스피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엔 전개도 썩 좋지 않았지만 결국 입상에 성공해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게이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최적 선입 전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장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골드스탁이란 말입니다.
꾸준히 추임력은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 직전엔 결국 11번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전개를 풀어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안쪽으로 내려온 만큼 최적 선입 전개라면 충분히 추임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5번 스칼렛 퍼펙트란 말도 도전이 가능한데 7월 8일에 전개를 풀어냈을 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11번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으로 전개상 심한 외곽 전개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7월 8일 경주처럼 전개만 풀어낸다면 다시 한번 입상에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곽에 있는 11번 서핑 포인트도 눈에 띄는 말입니다. 썬더 모카신 자마답게 스피드는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 사실 앞선에 나설 말들 6번 킹리나 10번 스테이플스 이런 말들이 뒷심이 워낙 지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경쟁력 높을 그래서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게이트 내려와서 전개상 가장 유리한 2번 파켓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선입후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4번 골드스타, 5번 스칼렛 퍼펙트, 여기에 강공 앞선 작전으로 버텨낼 수 있는 11번 서핑 포인트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구도가 예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1경주가 되겠고요. 저 역시 최성진 의원이 처음으로 강조를 해주셨던 이번 팝켓의 성장세와 지금 상승세에 우선 방점을 찍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11번 서핑 포인트를 이제 후순위로다가 배치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선행 강공 작전이라고까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록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인코스에서 발빠른 말들이 적은 편성이긴 하죠. 11번 서핑 포인트의 선행 강공 저도 한번 응원을 해보겠고요. 5번 스칼렛 퍼펙트, 4번 골드스탁 모두 응원을 해주고 있는 말들이라서 저는 최성진 위원과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보는 시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이번 팝켓 자체가 직전 불리한 조건을 뚫어내면서 올라왔던 주폭이었기 때문에 또한 붙어있는 마필들이 다 빠르지가 않죠. 전개적 이점을 살려가는 모습들, 서핑 포인트의 선전, 스칼렛 퍼펙트의 최적 전개, 또 문서영 기수의 감량 조건도 좋고요. 그래서 아마 골드스탁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겠죠. 같은 이제 시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질문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4번 골드스탁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이제 상대적 대안으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체가 굉장히 얇은 400km대의 마필이다 보니까 매번 코스를 받고 인코스를 부여받고 운영을 해도 딱 한계치를 보여주고 불리한 외설을 타더라도 결정력 있는 한 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5번 스칼렛 퍼펙트나 외곽에 있는 11번 서핑 포인트의 선두력을 좀 높게 평가하고 4번 골드스탁은 좀 후순위로 좀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편성은 중심으로 놓은 이번 파켓을 중심으로 후착은 과연 어떤 말이 전개를 잘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 차이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 4번 골드스탁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직전 경주 초반 스피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추진을 초반에 안 하고 거의 소극적으로 잡고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게이트로 내려왔고 아직 어린 말인 만큼 초반에 추진을 해준다면 선입전개 자리 잘 잡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개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 역시도 전개 싸움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이 마필이 이제 400km대가 안 되는 그 얇은 마필 그 단점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약점을 봐야 되지 않냐 싶어서 그 부분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의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그런 왜소한 체격으로 뛰어왔던 이 데이터들이 결국엔 이 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이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뛰어왔던 모습으로 판단해 보면 큰 다른 말들과의 능력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얇은 마체의 앞말 4번 골드스탁. 좀 체중이 적게 나가는 얇은 마체의 마필들은요, 좀 경합을 피해야 돼요. 당일 최성진 의원은 요 4번 골드스탁 체중이 많이 좀 불어나오길 좀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있겠네요. 자, 일단 최단거리입니다. 6번 킹리, 11번 서핑 포인트 어떤 말이 앞선을 지배할까요? 자, 6번 킹리가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말이에요. 순간 스피드 상당히 좋습니다. 선행주도 레이스가 충분히 가능한데 항상 막판에 걸음이 무너지는 아쉬움이 있죠. 직전에 6번 킹리는요. 출발 후 편하게 앞선을 지배해 나간 것이 아니라 연마필과 추돌 이후 선두 외곽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당시 1200m 거리였고 막판에 200여 미터 남겨놓고 무너진 걸음인데 물론 이번에 11번 서핑 포인트 빠른 말 요 한두가 있지만 외곽이죠. 6번 킹리가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영 훈련 동반 지그록 봉황에도 만전을 기했고요. 발수임이 높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선행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요. 최성진 의원 6번 킹리 선행 나서면 줄어든 거리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6번 킹리가 압도적으로 좀 느린 말들 가운데서 돋보이게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초반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라면 충분히 잠재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번 경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팟켓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스피드 좋아지고 있고 직전에 충돌하면서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스테일푸스나 11번 서핑 포인트 특히 11번 서핑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릿한 모습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그렇게 편한 선행까지는 쉽지 않다. 결국엔 보여준 모습상 아직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1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하게 힘들어찬 모습 검증 전력이죠. 게이트도 좋은 2번 팝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의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앞말 편성입니다. 아무래도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거리 앞말 레이스인데요. 과연 어떤 말이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내고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숨겨진 능력마들이 어떤 말인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서울 2경주입니다. 5등급 경주가 좀 일찍 시작하죠. 1000m 앞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을 찾아내는 것이 주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성입니다. 가장 근성과 끈기가 좋은 말이 과연 전개상으로도 유리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전개 유리말 찾아보도록 하죠. 우선 이번 편성에서 아마 경마 팬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4번 상하이 조던의 움직임이 될 겁니다. 직전 경주 굉장히 충격적이셨죠. 분명히 데뷔전에서는 빵 치고 나가는 아주 탁월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었던 4번 상하이 조던이 직전 승급전에서는 울컥하는 출발을 보여주고 맙니다. 실제로 당일 예시장 상태로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기가 많이 죽어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어린 말이 승급전에 조금 더 세진 말들을 만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경주에서도 당일 상태 체킹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만 앞말 한정 경주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직전보다는 편성 강도가 좀 약해져 있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무엇보다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실수만 없다면 웬만하면 선행 강공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4번 상하이 조던이 이번에도 또 늑발을 한다. 2번 라온 시티어스가 그 빈자리를 메꿀 공산이 큽니다. 이번 라온 시티어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부여받고 선행 1순 우승으로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입니다. 하위군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말이기 때문에 4번 두 살짜리 4번 상하이 조던하고 좀 승급전을 맞이하는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안장의 교체도 좀 다부져졌기 때문에 빠릿해진 걸음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여기에 5번 굴참나무 숲과 1번 더블 A가 각각 선위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경주 편성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4번 상하이 조던과 2번 라온 시티어스 이 두 마리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혹은 4번 상하이 조던의 압도적인 선행력과 바로 그 뒤를 잇는 2번 라온 시티어스의 선임력으로 이 초반 레이스, 초중반 레이스가 전개될 양상이고요. 여기에 1번 더블 A, 직전 경주에는 12번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초반에 적극적인 제어로
응수를 해봤습니다만 아쉬웠죠. 이 말도 본 뒤 선의권에서 응수를 해준다면 훨씬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5등급에서의 적응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다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모처럼 1번 게이트를 부여받은 상황, 입상, 우승 경험이 있는 방춘식 기수와의 재호흡이라고 한다면 1번 더블 A의 복병 가능성도 염두에 둘 가치가 있다.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5번 굴참 나무숲이죠. 이 말은 정말 전형적으로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더 빠른 말들 때문에 추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데뷔전 우승 경험과 승급전에서도 따라뛰면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골마겸의 여파로다가 좀 출전 주기가 길어진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심이나 재심 때에도 여지없이 스타트 능력 자체로는 큰 이상 없는 모습 보여줬고요. 라스트의 끝걸음 발바꿈도 시원시원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칼칼한 성격의 5번 굴참나무 숲이 이 선행 말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면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4번 상하이 조던. 직전처럼 위축되어 있는 모습만 아니라면 이번에는 선행 1승 기대치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부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라운 시티어스의 선행 1승 혹은 대안이 아닌 동반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승세 전력으로 이번 라운 시티어스의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1번 더블A의 복병 가치와 5번 굴참나무 숲의 회복세 휴양 이후의 공백전 잘 극복할 것을 기대해 보면서 4번 상하이 조던의 재평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충분한 능력이 있는 말이죠. 4번 상하이 주던 데뷔 전 6월에 2세 신마 경주에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승했는데 직전에 늦발했죠. 점프하고 출발해가지고 초반 전개 뒤쳐져 중위권 외곽 돌고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 자, 이번에 선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조건 정상 발주면은 선행이죠. 4번 상하이 주던 직전에 3차 아쉬움 충분히 만회할 편성. 김지영 의원은 강주에 씌웠고요. 이번 라운 시티어스 그리고 최근 좀 부진했던 5번 굴참나무 숲의 선정까지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역시 4번 상하이 조던을 가장 높게 평가하셨고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상하이 조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직전 상대가 페이스가 빨랐던 것을 감안을 해도 3위권도 많이 뛰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재밌는 것이 상하이 조던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데 보는 시각 자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지도 김정희 의원과의 좀 상반된 의견이 많아서 질문 드릴 게 좀 많아 보이네요. 저는 바깥쪽에 있는 8번 미스평촌이란 마필이 과거 선행 1변도에서 최근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구도 자체 줄어든 거리도 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퍼펙트 사스가 산통으로 주기가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참고 한 발이 가능한 전력이죠. 중간권 자체가 강하지 않은 만큼 역습 기대치도 있다 평가를 합니다. 이 마필만큼은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바로 3번마 빅토리스타죠.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참고 타는 주폭으로 해서 매번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을 뿐 7월 달의 경기에서 거의 선두권에 가깝게 뛰었던 전력이죠. 최단거리 1000m에 출전을 했다는 것은 결국 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행권에 거의 근접하게 따라 붙여서 주폭을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빅토리스타의 주폭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번 좋았던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 페이스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판단하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이유로 아마 백동일 의원은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같은 이유로 배제를 한 겁니다. 사실 3번 빅토리스타가 이제까지 성적을 냈던 모든 경주에서의 전개는 추입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3위로다가 이 5등급으로 승급을 했던 그 당시에 안토니오 기수가 적극적인 선두권 전개로 결국 3위에 그치면서 5등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죠. 이후에 다시 원래의 성적으로 원래의 질주수등으로 되돌아가려 하였으나 흐름 자체가 빨라져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앞선에 붙어보는 안토니오 기수의 그 전략을 재차 차용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거리를 줄인다고 해서 이 말이 다시 앞에 붙어본다고 해서 본디 추임마가 선행형으로 바뀌기까지는 한두 번쯤 좀 더 순위권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 4번 상하이 주던에 대한 믿음은 저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에 1번 더블A도 인코스 최적 전개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 3번 빅토리스타 같은 경우는 백동일 의원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 말 이번 경주 충분히 자리 잡고 선입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7번 펄킨입니다.
단거리에서 추입이 좋은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거리가 줄었을 때 충분히 그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인데 최근 뭐 전개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경주 앞선이 경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고 그럴 경우에 추입해서 올라오는 좋은 모습 예전에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번 경주 7번 펄킨의 복병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7번 펄킨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4등급에서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계시면 몇 번 추천드리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전형적으로 느린 흐름이 유리한 말이고요. 거리 적성 역시 1300m가 적정 거리다라는 판단입니다. 입상 거리와 우승 거리 모두 1200 이상의 거리였다라는 부분에서 펄퀸이 1000m, 게다가 안마란정 경주에 빠르게 레이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번 경주에서는 추임력을 발휘하기가 무거워진 부담 중량만큼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안마란정의 최단 거리 1000m입니다. 전개 앞선 나서는 마필들 당연히 유리하겠죠. 4번 상하이 조단, 심각한 발주성의 문제만 아니라면요. 이번에 뭐 선행 아닌 조건에서 2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에는 점프 출발 중위권 외곽 돌고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 그야말로 입상 실패의 전형적인 공식이죠. 2번 실패 안 할 겁니다. 4번 상하이 조단은 중심권의 마필 재차 강조드려 보겠고요. 3번 빅토리스타는 모래 민감성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모래 들만한 자리로라면은 가능해 보이고 여기에 8번 미스 평촌이 있습니다. 본디 앞선 나서는 선행 선입형 마필이에요. 직전에 발주가 좀 잘못됐죠. 반템포 늦바라고 옆마필 추돌 초반 전기가 완전히 뒤쳐졌습니다. 직선에서 늦은 스퍼트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걸음의 여력을 남기며 3착을 했어요. 당시 머리차였죠. 입상이나 진배 없는 경주 능력이었습니다. 앞선에 나서는 마필이 초반 전개 뒤쳐졌음에도 종반에 올라오는 그 좋은 걸음을 보였다. 전개 각질에 상당히 다양성이 배양됐다는 건데 김지영 의원, 요 8번 미스 평촌 이 편성에서 초반에 뭐 늦발 안 하고 앞선에 붙여나가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이든 뒤든 하나는 선택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8번 믹스 평촌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 말씀하신 대로 출발이 좀 좋지 않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반 이후에 결승전 직선주로에서 전개가 너무 잘 풀렸어요. 인코스가 훤히 열리면서 지승하고 있는 다비드 기수도 이런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열심히 밀어주면서 이제 그 스피드 영웅이라는 말을 머리차까지 공격을 해왔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면은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말인데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질수성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한 번쯤은 선행이든 추입이든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싶네요. 네, 확실한 자신만의 질주 습성을 갖추는 것도 그 말의 단계적인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듯합니다. 8번 미스 평촌 직선에서 다시금 홍해가 열리듯이 전기가 확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서울 이경주는요. 직전에 졸전 충분히 만회합니다. 능력마예요. 발주에 심각한 문제만 없으면 4번 상하이 조던 중심권에 마필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선도림이 빠르게 진행되는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보여진 액면상 능력 우위에 중심권의 마필은 우뚝 서 있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이지만 전혀 하자 없는 듯한데 과연 도전권들의 전력이 어떤 말들이 가능할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4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말씀해 주신 눈에 띄는 말은 7번 독도직입니다. 5월 초에 양쪽 앞다리에 구절염으로 2달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7월 말부터 훈련을 잘 소화해 왔고 최근에는 안토니오 기수의 직조로 이전의 상태를 거의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경쟁력이 한 수 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이든 선입이든 어쨌든 앞선에서 경쟁력 가장 높은 말, 우승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천하영국입니다. 최근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좋지 않았음에도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까지 내려온 만큼 5월 19일처럼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최근의 상태라면 더욱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안쪽에 있는 1번 메가히트입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의사선역이 있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8월 말부터 다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휴식이 야기된 듯 상태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 경주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만큼 기본 능력이 출중한 말이고 이번 경주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가 가는 만큼 전개까지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5번 IM스타도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직전 경주는 10번 게이트의 불리함으로 능력 발휘를 실패했는데 7월 7일에 상태가 올라와서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단 말이고 그 이후에도 직전 경주 포함해서 여전히 상태는 계속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쪽 게이트 내려온 만큼 이번 경주는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공백 있지만 이번 경주 컨디션 문제 없고 앞선에서 한 수 앞서는 7번 독도지기를 중심으로 직선에서 뒷심발이 할 수 있는 4번 천하용구, 1번 메가히트, 5번 IM스타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편성 역시 7번 독도지기는 제가 말린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시선을 가지셔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선행 강공권의 말이고 안토니오라는 날개를 달았다면 이 말은 상태 이상 없는 모습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7번 독도지기의 가능성 열어둬야 하겠고요. 저는 1번 메가히트도 안장의 교체라고 한다면 더 보여줄 걸음에 대해서 기대치 가져볼 만합니다. 선행보다는 선입권에서 응수할 때 좀 더 능력치 발휘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4번 천하영국 같은 경우가 역시 이번에는 선행이든 추입이든 어떠한 경쟁력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5번 IM스타 7월달 경주에 저도 추천드려서 적중이 나왔던 경주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그 이후에 구절염에 발병이 돼서 훈련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위치에 9번 엘카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입니다. 9번 엘카의 선입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예, 9번 엘카가 선입으로 경쟁력을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면 이번 경주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앞선 또는 앞선 외곽, 항상 모래를 피해서 앞선 외곽으로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7월 7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과연 처음으로 시도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만약에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으로 앞선에서 경쟁을 한다면 이번 경주 워낙 경합이 심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경주는 최성진 위원한테 동조하는 부분도 있고 김지영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엘카도 직전에 좀 무리하게 선택한 경합에서 무너지지 않았나. 이번 경주 전개를 잘 풀어준다면 그래도 보여줄 잠재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한 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독도지기라든가 메가히트, 엘카, 천하행구까지 다 비슷한데 저는 이번 경기 가장 고민되는 마필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경기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마필을 저는 안쪽 2번 아웃캐스로 판단을 합니다. 과거 데뷔 초부터도 외측 기대임이 좀 심해서 내측에서 최적으로 선행을 나서거나 인코스 전개를 부여받았을 때 걸음을 좀 보여줬던 전력인데 최근 문상혁 기수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걸음을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어요. 직전은 외선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이번 경기 인코스를 부여받았고 감량조건 속에 다시 한번 최적 전개가 가능한 아웃캣. 빠른 페이스에 매번 꾸준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대 복병의 가치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아웃캣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초반 스피드에서 더 빠른 말들이 있어서 결국엔 앞선을 좀 보내주고 선입형 전개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은 전형적인 선행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페이스를 안 배해서 뒷심을 몰아쓰는 스타일이라기보단 가는 대로 뛰는 스타일인데 이번 경주 그러려면 앞선의 경쟁자들과 함께 후착을 노려볼 만한 편성을 만나야 되는데 이번 경주 굉장히 앞선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웃캣보다 조금 뒤에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선추입형 말들도 굉장히 좀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입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편성상 7번 독도지기는 이번에 빠른 말 질비한 편성에서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여타의 마필들을 압제할 수 있기에 따라가는 조건을 선택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구절염 열사병 병력 공백 이후 오랜만에 복귀전이지만 능력 컨디션 하자 없는 가운데 7번 독도지기는 믿음의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죠. 과연 앞선을 지배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될까요? 선행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수의 의지, 마방의 의지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조건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바로 6번 흥바람이에요. 직전에 출발 후 급격하게 외측으로 기대해서 제어하는 과정에 연마필과 추돌, 당시 스텝이 엉겨버렸죠. 초반 전개 다소간 뒤처져가지고 과거의 그 베스트 능력을 발휘할 때 전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중후미 외곽 도는 전개를 했죠. 이번에 누네스 기술 안전 강화했습니다. 6번 흥바람이 의지적으로는 선행을 나설 듯해요. 선행마 그 힘한배 달인 누네스 기수가 계승하는 6번 요 흥바람 선행을 나서는 조건 충분히 1승 가능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6번 흥바람의 선행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쪽에 우선 3번 에클레어 부트라는 말이 사실 뒷심은 검증 안 돼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도 당연히 선행을 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7번 독도지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 스타트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말은 아니지만 중속 자체가 워낙 이번 경주에서 한 수 위의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 경주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없을 뿐더러 선행을 나서도 좀 심하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의 경합을 이겨낼 수 있는 1200m 늘어난 거리까지 생각을 하면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네스 기수가 그 선행마를 굳이 경합시키지 않고 선두마 뒷자리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힘한배 잘하는 그 선행마 힘한배 달인인데 경합을 피해서 앞선에서 전개를 한다면 6번 흥바람 누네스 기수의 그 역량으로 충분히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기가 막히게 6번 게이트인 흥바람이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까지 해낸다면 약간의 가능성은 저도 열어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6번 게이트에서 과연 그런 전개를 다른 말들이 용납해 줄지는 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4경주는요. 편성상 한시 위의 전력이죠.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이 7번 독도지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HLI 아일랜드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 6경주부터 순차적으로 트로피 특별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 첫 총성을 울리는 특별 경주는 HLI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3세 이상 레이팅 65 이하 조건의 별정 B형 방식으로 레이스가 진행이 되고요. 해당 마방의 레이팅 조건에 맞는 능력 우승마들이 대거 출전한 혼전 레이스입니다. 어려운 경주에 강한 전문위원 김지용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예, 아일랜드 트로피 경주 이 자체가 혼합 3등급, 그러니까 국산 그 4등급, 3등급이죠. 3등급 경주가 되다 보니까 이번 경주 자체가 조금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마방의 기대주들 대거 출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대주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은 사실 8번 컴플리트 스윕이죠. 이미 거리 1,400m 경험했고요. 물론 강토마라는 좀 강력한 상대에게 아쉽게 덜미를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무리하게 선행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연습까지 충분히 해냈고 라스트에 근성 발휘까지 해냈다는 부분에서 8번 컴플리트 스윕이 보여줄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외의 말들 거리, 부중, 그리고 게이트까지 상관관계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외곽에 있는 14번 클린업 특급 당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말이죠. 경쟁력과 그 능력치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내려놓은 이유, 최근에 있었던 발급 질환은 별개로 하더라도 늘어나 있는 부담 중량과 외곽으로 밀려있는 게이트 그리고 갑자기 줄어든 거리가 이 말에게 과연 얼마만큼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점이 되겠고요. 오히려 저는 9번 갤럭시 파워가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가 좀 더 눈길이 갑니다. 레이팅 65로다가
맡길 이유 없는 강공, 별정 B형으로서의 가장 유리한 부담 중량 등짐인 것도 분명한 거니와 선행이면 선행, 추입이면 추입, 모든 질주습성을 갖추고 있는 전력, 스피드상으로는 1400m 충분히 통과 가능하겠고요. 여기에 승급전입니다만 12번 원더풀 챔피언 역시 성장세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특별경주의 도전 충분히 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분명히 이 경주는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그 노림수 속, 그 혼전 속에서의 압축으로 여러분들과 기쁨 나누겠습니다. 네, 김정윤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천 경주 강한 적중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고요. 뭐 컴플리트 스윕도 괜찮고 뭐 갤럭시 파워나 말씀해 주셨던 원더풀 챔피언 모두 다 좋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편성에서만큼은 이 마필은 절대 빼면 안 되지 않나. 절대 배제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마필이 1번마 야호 스마트캣이에요. 데뷔초 기대했던 악벽들 자체가 순치가 되면서 최근 선행 선임이 굉장히 자유롭죠. 레이스 흐름에 끌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주도해 나가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늘어난 57의 부중이 문제긴 하지만 상대 마필들도 역시 57의 부중을 벗어날 수 없다라면 코스 이점에 안토니오까지 기승하고 있는 1번마 야호 스마트캣은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편성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 거 좀 판단하는데 이 마필 언급 안 하신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1번 게이트를 부여받았다면 야호 스마트캣은 추입이 되는 말이죠. 하지만 1번 게이트를 부여받았다면 순발력이 결코 밀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편성의 선행마 한두 마리가 아닌 상황이고요. 8번 컴플리트 스윕을 선행의 대표 주자라고 내세웠던 이유는 이 말은 선입 가능성도 있고 한 마리를 두고 빠른 흐름에서 외곽에 붙여서 갈 수 있는 근성이 좋기 때문에 8번 컴플리트 스윕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라는 부분. 오히려 인코스에 갇혀서 경합권에 든다면 1번 야호 스마트캣은 단지 8번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3번 칼리오페 그리고 실질적인 선행은 5번 무사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번 야호 스마트캣은 애매하게 경주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무거워진 등짐을 버텨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보시는 건 아니겠네요. 우선 경주 전개를 잘 풀어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계시는 거죠. 앞서서 민병철 의원이 한번 설명해 주셨죠. 홍해처럼 열리는 그런 전개라고 한다면 1번 야호 스마트캣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 편성 열리긴 쉽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김정희 의원께서는 앞선이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1번 야호 스마트캣 앞선에 나설 경우에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경합을 틈타서 올라올 수 있는 선입형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6번 글로벌 뱅크입니다. 사실 스피드가 매우 좋은 도주형 전개까지 보여줬던 말인데 최근에는 이제 앞선을 가담해서 자꾸 외곽 전개나 전개 상의 어떤 경합 문제로 좀 부진한 성적. 6월 9일에는 사실 럭키 춘향이라고 지금 2등급에 승급한 말. 전개가 매우 심하게 꼬였던 부분 감안하면 뭐 내용상 밀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직전 경주는 선입 전개 후에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 스피드 갖췄고 선취평 전개가 되는 이제 글로벌 뱅크라면 앞선 경합이 있는 이런 경주에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6분 글로벌 뱅크를 나름대로 좋아하고 있는 편인데 이 말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느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죠. 1,400m 거리를 늘 때 바로 입상에 성공한다기보단 순위권에 한번 머물고 다시 올라오는. 물론 이 말이 1,700m 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1,400m의 출전은 줄어든 거리의 출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700m, 1,400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1,400m의 거리 적응은 한 번쯤 순위권 도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1,400m 거리가요. 단순하게 선행마들이 경합을 펼치면은 무너지기 딱 좋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상당히 어려운 거리가 이 1,400m입니다. 이번에 선행마 상당히 많죠. 5번 무사가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나갈 공산이 큽니다. 여타의 마필들이 경합 없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전개를 펼쳐나가는지 2선, 3선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또한 약간의 뭐 경합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주는요.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 따라가는 조건에서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기작중 구사를 다양하게 하는 말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3번 칼리오페로 평가를 합니다. 직전에 선행 아닌 조건이었죠. 코스 2점의 중위권 인코스, 차분한 힘 한 배, 1,400m, 너끈히 극복한 전력입니다. 우승으로.
이번에 선두 하이페이스 이견되지만 딱 직전처럼 차분하게 중인코스 힘한배 잘 된 전개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3번 칼리오페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칼리오페라는 말은 참 입마 호흡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장초열 기수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기수인데 분명히 이 칼리오페라는 말과 함께 할 때는 선행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직전 경주에 따라가면서 안토니오 기수가 우승을 차지할 때는 오히려 멘붕이 올 만큼 이 말 따라가도 되는 말이었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경주력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장초열 기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애매하게 인코스 갇혀서 자리를 못 잡고 라는 다양한 조금 불리한 변수들에 대한 조건이 먼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여러 차례 치열한 공방전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살펴봐야 될 마필이 상당히 많아요. 김지영 의원의 자신 있게 이제 중심권의 마필 말씀드린 요 8번 컴플리트 스윕 이 조건에 가장 맞는 듯해요. 선두 레이스룸에 따라 굳이 선행하는 조건에서도 능력 발휘 충분하죠.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바로 8번 컴플리트 스윕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합니다. 당일 전광판만 오셔도 상당히 어지러울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김지영 의원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추천 김지영 의원의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MJC 마카오 트로피 특별 경주. 자, 토요일 두 번째 특별 경주가 되겠네요. 네, 이번 경주는 레이팅 65 이하의 암말 한정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6경주에 이어서 대혼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요. 단거리 레이스에 선행형 마필이 다수가 출전합니다. 선두권이 치고받고 난타전이 일어나는 양상이에요. 정말 어려운 경주죠. 자, 해당 경주 전개 양상, 능력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오픈 별정 14마리 풀게이트. 정말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 아파질 수 있는 선두권 마필들의 경합 레이스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단거리에 특화된 마필들의 이제 혼전이 극심해지고 의지에 따라서는 선행권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경주 전개를 그려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번 경주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봤자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은 많지 않아요. 선행을 나섰을 때 그 흐름 자체를 견딜 수 있는 전개의 마필은 분명하게 이번 경기에서 특화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후차권에서 최대 압축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자,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인 4두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1번, 그리고 2번, 8번, 10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 정말 어렵죠.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1번마 리드킨. 그리고 2번마 머니캠프, 중간거리 위치하고 있는 3번마 스위티록과 5번마 금왕여제, 8번마 팡팡가리까지 이 5대의 마필들 자체가 누가 선행을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외선에 있는 마필들은 이 5마리의 선행권의 마필들을 넘어서기가 사실상 힘들죠.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1번마 리드킹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부중에 무리하게 선행을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더군다나 3번마 스위트록 같은 경우는 최근 발주 자체의 원활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5번마 금왕여제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에 대한 회복 자체가 굉장히 더디고 있죠. 이 빠른 레이스에서 무리하게 선행 가도 버텨내기 최근의 모습은 분명하게 힘들어 보입니다. 8번마 팡팡가리는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졌죠. 결국 남는 구도 자체에서는 최근의 흐름 자체를 견뎌낼 수 있는 마필로서 2번마 머니캠프를 좀 더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백 이후 정말 발빠른 순발력으로 기대 이상의 모습, 이번 선행 가능성 가장 높은 마필, 앞선 자체에서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마필을 판단하고 있고요. 1번마 리드킨의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해질 모습이고 중간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8번마 팡팡가리의 선입력, 그리고 역시 외곽에 있는 10번마 빅이어도 선두권 흐름에 크게 밀리지 않는 선두 선입을 즐겨하는 전력이죠. 4두의 팽팽한 전개가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구도에서 기대감이 강한 전력은 앞서 소개드린 안쪽 2번마 머니 캠프라는 마필입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마필이죠. 데뷔 초 자체에서도 좀 졸전을
2전 만에 능력 미달 처분을 받고 휴양 이후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골절로 또 하향세를 겪습니다. 그 후에 마방 이적 속에 다시 한번 기본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또 다시 한번 능력 미달 처분을 다시 한번 받게 되죠. 그렇게까지 우여곡절 끝에 마방 이적도 있었었고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마방 이적 이후에 최근의 변화 자체는 완벽하게 마필 자체가 달라졌어요. 강한 선두력을 바탕으로 선두권 장악하는 모습이라던가 직전 경주는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안쪽이 빡빡했던 선행권을 그렇게나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앞선 장악을 해내고 끝까지 열감을 보이죠. 승급전의 거리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들 대비 전개 조건과 상승세의 걸음은 이번 경주까지 통할 수 있는 이번 머니캠프의 잠재력을 가장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편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차권에서는 8번와 팡팡가리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단거리 스피드만큼은 열강 상당히 특화된 전력이에요. 데뷔전 당시 기승했던 안토니오 기수가 발주 자체가 너무 빨라서 마체 이상으로 착각할 정도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입상을 실패하고 가능성만 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투의 연투, 4연속 입상이 가능했을 만큼 스피드감을 월등하게 보여줬던 전력이죠. 구절함의 여파 때문에 늘어진 직전의 경주 1,400이었어요. 철저하게 참는 전개로 선입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봤는데 잘 따라갑니다. 흐름 자체에 밀리지 않은 8번 팡팡가리는 이제는 안정감 있는 모습 기대하셔도 좋고요. 외곽 10번마 비기어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520km대의 체형이 좋은 스프린트 마필인데 순말드가의 경주에서 한번 밀린 적도 있으나 이후의 경주들은 적응력을 보이면서 최근의 기세가 상당히 우수하죠.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장점으로 이번의 경주도 전기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한데 직전의 경주는 밀린 게이트에서 초반 점프하면서 발주가 늦어버렸어요. 중후미권 전개 이후 중반에서 추진 시 마필의 반응. 정상적인 발주였다라면 10번 비기어도 여전히 기대치가 강합니다. 안쪽에는 1번과 리드키는 최적 전개 조건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코스 단거리의 스피드가 특화된 전력인데 작년 마카오 MJC 이 동일한 경주 출전을 해서 4위권의 모습으로 기본기를 입증했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전력으로서 코스에 대한 기대치, 레이팅이 가장 높아서 무거운 부중을 극복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호흡 좋은 안토니오 기수의 인코스 이점 자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능력 상승세 그리고 상대가 강하지만 다시 한번 잠재력을 표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난 마필이죠. 안쪽 2번마 머니캠프를 필두로 선입이 가능해지고 있는 8번마 팡팡가리, 직전 늦은 발주에도 가능성을 보였던 외곽 10번마 비기어, 인코스 최적의 전개 조건을 부여받고 있는 1번마 리드킨의 선두력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네, 이 선두권 빡빡한 흐름, 다수 선행마 출전의 레이스 2번 머니캠프를 가장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지난 봄에 실격 출전 정지 이후 최근에 황골탈퇴 연전 연승이죠. 직전에는 경합 레이스를 이겨내고 월등한 능력. 일본에서 원정원 후지 기수가 기승하네요. 2번 머니캠프 특히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균 의원. 일단 내측에 있는 빠른 말들 상당수 추천해 주셨는데 1번 리드킨을 높게 평가하셨네요.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일 의원의 정계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안쪽에 있는 1번 리드킨에 어쨌든 이번 경주 가장 앞선 경합 P에서 보내주고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할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라면 충분히 가장 유리함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 언급해 주신 이번 머니캠프의 선행 버티기, 또 팡팡가리의 선행 또는 선입형 전개 후에 뒷심바리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앞서 언급하셨듯이 빠른 말이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선행을 이번 머니캠프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또한 7번 미라클 한생 같은 경우에 선행형 전개를 좋아하는 말이고, 하지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최적 선입 전개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안쪽에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직전같이 최적 선입 전개 불가능한 입장에서 결국엔 선행 강공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인데, 그렇게 되면 이번 머니캠프와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번 머니캠프가 7번 미라클 한센을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머니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정말 많이 놀랐던 것이 안쪽 선행권에 그렇게 많은 마펠들을 무리해서 2선 외곽에 가담하고 넘어서서 4마 신차 우승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머니캠프가 보였던 능력을 좀 파기하는, 이제는 걸음이 한 템포 뒤집어지는 걸음을 좀 보였다고 평가를 해요. 물론 저는 이제 머니캠프를 무조건적인 선행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행권의 마필들을 놓고 봤을 때 그 흐름과 싸웠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마필로 머니캠프를 지목해드렸던 거지,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선행이 아닌 조건에 버텨낼 수 있다고 표현을 드렸던 거고요. 7번 미라클 한센이 최근에 보여주는 마필의 능력 자체는 저희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마필이라는 것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미라클 한센이라는 마필은 뭐 기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안양치타가 선행을 갔는데 그 흐름에 밀려서 이마신차 분패를 냈고요. 뭐 사륜이 드림과 함께 뛰었던 그 경주 자체에서도 마지막 여력감이 크지가 않았던 점. 최근에 뛰었던 편성보다 분명히 빨라진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견뎌낼지 검증에 묻은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두 마필의 전력 비교와 우위 전개 능력을 판단했을 때 저는 무조건적으로 머니캠프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잘 들었습니다. 역시 백동일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요. 이경주를 어떻게 전개도로 해설을 하겠다는 걸까에 대해서 제가 더 궁금했었는데요. 듣고 보니까 이러한 이유로다가 선행마와 이 추천권이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상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추천권을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하네요. 이번 머니캠프 강조해 주신 만큼 저 역시 응원을 열심히 해보겠고요. 1번 리드킨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1번 게이트의 2점과 57kg 부담 중량이 어떻게 상쇄가 될까? 이곳이 안토니오의 기승술로다가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치 저 역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7번 미라클 한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열변을 토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따라가도 되는 유형의 말이고 7번 미라클 한센이 그래서 안장을 바꿨다라는 부분이죠. 다나카의 손으로 해결을 해줬던 말이기 때문에 타나카 기수와의 좋은 호흡이면 7번 미라클 한센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4번 로얄파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목이 없어서 제가 아무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는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외곽 게이트이기도 했고요. 초반부터 적극적인 앞선 공략 의지도 없었던 상황이죠. 솔직히 컴플리트 스윕이라든가 강토마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조금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안말 안전 경기의 1200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말이 가장 안정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기록을 내고 있는 스피드형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4번 로얄파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좀 부탁드려볼게요. 초반에 이제 이 경기를 얘기할 때 이제 서로 이제 좋아 보이는 마필 이제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4번 로얄파크는 높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미라클 한센은 제가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최성진 의원이 선행권으로 분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선입 가능성은 저도 열어두고 있고요. 로얄파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1400이라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뛰었던 페이스 자체가 지금 페이스 자체하고 좀 상이하게 좀 느렸다고 좀 평가를 해요. 그때 페이스와 지금의 페이스의 상대를 구분을 해본다라면 어차피 선행권에서의 자리 잡기도 힘들어졌고 지금까지 좀 모래를 덜 맞고 뛰었던 운영에서 모래를 맞고 뛸 수밖에 없는 운영이 돼버렸고 자리 잡기도 추입의 타이밍도 지금 어정쩡한 지금 전개 조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로얄파크의 앞으로의 잠재력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등급의 현재 조건 자체를 따져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높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거리 레이스의 선두권이 촘촘하게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되는데 7번 미라클 한센은 경합 선두 레이스나 선두에 각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입상을 했던 검증 전력이기 때문에 7번 미라클 한센은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높다. 우선적으로 평가해 보겠고요. 1번 리드키는 직전에 야간 경마 타이밍에 착지 불량이 났죠. 초반 전기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초반 무리하게 앞선 가담했나요? 막판에 무너졌는데 정상 발주라면 안쪽 게이트 2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1번 리드퀸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3번 스위트 록이 있습니다. 3등급에서 다소간 정체가 된 말인데 과거 강공선행 작전으로 중거리까지 검증을 받은 전력입니다. 비록 최근에 1700, 1400m 거리 초반 전개에서 의외로 좀 뒤처지고 전개를 잘못 풀어낸 좀 아쉬움도 있었고 이런 말들이 안말 한점 평성 오랜만에 왔는데 거리 내린 1200 거기다가 앞선에서 응수할 수 있단 말이죠. 누네스기스 3번 스위트 록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서 이제 전개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위트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선행밖에 없습니다. 벌마의 꿈 이제 좀 잊혀져 가고 있지만 과거 이제 서울 부산을 통틀어서 가장 빠른 마필로 평가했던 벌마의 꿈의 이제 형제 마필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나섰을 때 파괴는 인정을 합니다만 최근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행 자체를 못 나섰을 때 경주력 자체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발주 자체도 지금 보완이 안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한번 스위트록의 선행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7경주 MJC 마카오 트로피 특별 경주는요. 매우 난전이죠. 직전에 괴력을 보인 마필, 외곽 무리하고도 압승을 거둔 2번 머니캠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800m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 레이팅 90 이하 3세 이상 결정 조건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네, 1등급, 2등급 마필들 대거 출전한 능력마들 간의 한판 대결, 이 8경주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팅 구간별 차등 조건이 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3세마들 공교롭게도 레이팅이 좀 낮죠? 3번 초인마나 그리고 여타 1번 마스크가 54kg의 유리한 부담 중량의 택을 받습니다. 레이팅이 74 이하이기 때문에 1번 마스크 부담 중량 53인데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8번 구통사입니다. 기대는 악벽이 좀 심각한 말이에요. 자, 작년 HRI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3착을 했던 말이고 지난 5월 12일 경주에서 다시금 기대는 악벽이 재발해가지고 당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직전 경주 우승했죠. 주행이 안정화됐습니다. 왜냐? 적절한 승인장구 착용했습니다. 국악자극판 승인장구 착용을 하더니 몰라보게 달라지고 8번 구통사. 직전 경주 최외곽에 언제나 끝판 신청하죠. 최외곽에서 차분하게 중위권, 다소 외곽 무리하고도 막판에 안정화된 주행 자세로 압도적인 걸음 1,800m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레이팅이 87까지 갔네요. 8번 구통사, 이번에 2번 2K가 이끄는 선두페이스. 바로 두 번째 붙거나 앞선에서 또 전개가 가능하죠. 한결 주행 안정화까지 도모된 8번 구통사를 중심권에 마필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1번 마스크입니다. 올 시즌 3관마 경주 상당히 선전했던 말이고 과천의 최강의 3세마죠. 더비 때 2차기 입성을 했고 직전 경주는 자, 안쪽에 그 농림축산식품장관배 이 말은 좀 안쪽에 갇혀서 전개를 하면요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신영철 교수가 직전에는 약간 좀 미스했어요. 안쪽에 시종 내측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모래 맞고 코너 전개 채워지고 과거에 안쪽 게이트 배정 받았을 때 빠르게 외측으로 빼서 모래를 들맞고 전개를 외곽으로 펼쳐낼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2,000억 이승 2승이죠. 53의 부담 중량 1번 마스크 도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2번 2K가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장거리까지 섭렵하고 있는 조건. 자, 이번에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겠고요. 직전에 1,800m 아주 편한 선행 조건에 1순 우승인데 막판에 잡고 여유를 부렸죠. 2번 2K의 선행 1승 기대치. 여기 6번 나스카 프린스가 최근에 스포츠조선배, 직전에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직전 일간 스포츠배 2차기 입상마죠. 물론 직전에 샤프 케이렌이 그 낙마로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약간의 지리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 이번에도 뭐 선입관 끈끈한 전력이 가능하고 직전 대비 2kg 감량까지 6번 나스카 프린스까지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결국 8경주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는요. 자, 장거리 강자 뚜렷하게 주행 안정화까지 도모가 된 8번 구통사를 중심으로 이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에서 정답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추천 경주 역시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항상 참고하고 도움이 되고 있고 이번 경주 말씀해 주신 마필 선전 기원을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은 왜 언급 안 하시는지 꼭 궁금합니다. 7번마 울트라 로켓입니다. 결국 오픈 별정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뭐 3등급부터 1등급까지도 아우러져 있어요. 그래도 1등급에서 잔뼈가 굵었던 7번 울트라 로켓이 최근 최고먼이라든가 마이티싱이라는 강자팀 사이에서도 꾸준한 주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두권 자체에서 격차를 나가면서 꾸준한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는 울트라 로켓 또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선입권의 전력으로 좀 강조를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예 언급이 없으셨어요.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8경주가 능력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했고 어느 하나 그야말로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경주 조건을 봤을 때요. 레이팅 87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이 57회 부중. 7번 울트라로켓은 최근에 1등급 무대에서 51만 달고 뛰었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선전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직전 대비 6kg이나 대폭 증량된 이 부담 중량 조건이라면은 편성은 살짝 직전보다는 해볼만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높아진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2번마 2K라든가 8번 구통사하고 등급 자체가 다른데 어찌됐든 같은 부중 조건에서 띄워준다라면 7번 울트라 로켓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개 여건이 전혀 이번 경주에서 유리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선 빠릅니다. 2선에 붙일 수 있는 말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엔 7번 울트라 로켓보다는 경주 여건이 훨씬 좋고 전개도 앞선에서 충분히 풀어나갈 장거리 강자들이 많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7번 울트라 로켓이 높아진 부담 중량 이 상황에서 그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치고 경주 여건 좋은 말들을 제쳐내기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MC의 좋은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초인마입니다. 서울의 3세 대표마, 마스크와 함께 서울의 3세 대표마인데 사실 이 말이 매니피 자마기도 하고 목의 쪽도 그렇고 늘어난 2000m가 사실 그렇게 유리했다라고 좀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좀 줄어든 거리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다시 1800m 더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줬고 매우 강편성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도 충분히 선입평 전개 또는 선출평 전개 후에 추임력 발휘할 수 있다라고 능력은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배제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8경주가요. 8마리 출전마 중에 정말 안 되는 말 한 1, 2두 정도 빼면은 정말 당일 컨디션이나 전개 풀어나가는 양상에 따라서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3번 초인마도 작년도 2세마 시절에 상당히 좋은 능력 보였고 상관마 더비 때는 방해받고도 3차까지 했던 근성을 보였죠.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레이팅이 69기 때문에 53에 유리한 부중, 직전 대비 4kg 감량받았죠. 당일 선택에 좀 맡겨보고 싶은 말이에요. 상태감 좋으면 3번 초인마도 사정권에 있다, 입상 사정권에 있다, 가능성 열어놓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경주네요. 이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능력만들의 한판 대결, 다소간 경주 여건에 있어서나 최근에 전력 상승세 또한 단점을 극복한 능력이 좋아진 8번 구통사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도전 세력 중에서 당일 상태감 우수하고 의지 강하고 좋은 마필로 엄선 8경주 방송 추천 경주 정확한 적중을 약속드립니다. 백종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고요. JRA 1번 트로피 특별 경주, 경주거리 1800m를 펼쳐지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특별 경주의 마지막 이 레이스가 1번 트로피, JRA 트로피 특별 경주죠. 역시 능력 상승세의 장거리 2등급 마필들 간의 적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상당히 혼전 경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이 백종일위원회 9경주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 있게 인사드릴 오늘의 9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 JRA 트로피 특별 경주죠. 기본적으로 능력상 상승세를 거치고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연퇴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 좀 평가를 했던 구도입니다. 현등급 자체에서 기복을 보이는 전력들도 몇 두 보이고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고 이번 경주까지는 역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강조드리고 싶은 전력 3번마 로드 위너가 될 텐데요. 데뷔전 4위권의 모습으로 가변 적응 이후 바로 연승으로 자기만의 잠재력을 입증해 주죠. 3등급 첫 도전 자체에서는 아쉬웠다 하더라도 그 경주 이후 휴양을 다녀부터 마필 상태가 정말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직전 공백전을 갔다 왔던 1800m의 도전을 해서 차분하게 2선에 가담을 한 후 코너에서 상대 외선의 마필들에게 전기가 좀 밀리면서 감싸지는 운영을 했으면서도 직선에서 그 흐름을 뚫고 나오면서 거의 대차 우승을 거두죠. 마필이 이제 장거리에서 적응력을 확실하게 입증해 줬고요. 선행권의 마필들이 바깥쪽에 한두 두두 포진돼 있지만 모두 최근 지구력에 대한 변화가 좀 크지 않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내측 선두권에서 차분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안토니오의 선택, 3번마 로드 위너는 다시 한번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조드릴 전력입니다. 후차권의 도전권 세력에선 1번마 이스트팔러스가 눈에 띕니다.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어서 장거리 가서는 전기를 좀 못 풀어내지 않을까 싶었던 유형의 마필이기도 했었는데 4월 달 외곽 불리했던 전개 임기현 기수가 극복을 해줬고 연이었던 경주는 안토니오 기수가 코스 이점을 활용해서 마지막까지 주폭을 뽑아내면서 연투를 이어오고 있죠.
열사병 때문에 주기가 살짝 늘어지긴 했지만 훈련 상태에 크게 이상이 없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인코스 이점을 다시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1번마 이스트 팔러스의 선전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8번마 썬더라이트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아쉽습니다. 정말 데뷔 초부터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던 구도고 최변민 기수와의 호흡이 정말 탁월하게 좋았던 전력이죠. 주폭 자체가 남달랐던 마필, 구저염의 여파, 건초염과 폐렴 질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지만 공백 이후에 꾸준하게 전력이 살아나면서 컨디션 회복세 속에 다시 한번 이제 최범민 기수의 안정호흡, 이번 경주라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9번마 삼정타핏이 직전 2K와의 선두권 경합 싸움에서 밀리면서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지만 삼정타핏이란 마필 자체는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차분하게 운영이 가능한 전력인 만큼 빠른 마필 많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선행이든 2선에서의 웅수든 페이스 안배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직전 경주 완벽한 변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안토니오 기수의 재기승, 3번 로드 위너의 선전을 좀 더 높게 평가하면서 1번마 이스트 팔러스, 썬더라이트, 바깥쪽 삼정타핏까지 3대의 전력 높게 평가해 드리면서요. 그 외 복병거래 세력들 당일 상태 꼼꼼한 체크 이후 자신감 있게 인사드릴 구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10번 티즈런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직전 경주 제가 판단할 때는 이 10번 티즈런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에 외곽 전개로 심소모가 있었음에도 자력으로 추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편성도 약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던 이 거리에 대한 검증도 완전히 이제는 극복했다. 이번 경주 추입해서 올라올 말들 중에 단연 눈에 띄는 말로 판단하고 있는데 10번 티즈런의 추입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낮게 평가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티즈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전에 2000m였기 때문에 더 유리했다 평가를 합니다. 물론 거리 적응을 처음 이긴 했습니다만 상대들 자체가 선두권에서 열악감이 크지 않은 전력들이었고 잘 참고 잘 뽑아냈다고 평가를 하는데 1800m 자체에서는 매번 결정력에 대한 한계를 보여줬던 마필이고 저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선두 선입권의 마필들의 전력이 이번 경주 티즈런에게 그 추입의 타이밍을 절대 열어주지 않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번마 티즈런의 역습 자체를 기대하기 좀 힘든 구도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두 선입권의 말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선두 선입권에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신예마 한두 눈에 띄죠. 2번 88 빅토리라는 말인데요. 직전 경주의 첫 장거리 도전이었고 57 부담 중량 무거웠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앞에 출발은 무난했습니다만 앞선에 붙이는 데까지 상당히 힘 소진이 있었고 그 결과 3위로 내려앉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재차 탄력 붙여서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2000호 기수 충분히 잘 타줬지만 이거 데뷔 전부터 조재로 기수와 호흡을 맞춰왔던 말이라서 더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88 빅토리의 선두 선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열어둬야죠. 88 빅토리 같은 경우는 데뷔 후 3연승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강한 주폭을 보여줬던 전력이에요. 직전 사실상 전개가 그렇게 꼬였던 것을 감안을 하고 3위권까지 보여줬던 것 자체도 상당히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상대권의 마필들이 강해지긴 했지만 부담 중량의 요건과 전개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거리 검증 마친 이번 88 빅토리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게이트 여건도 좋아졌고 거리 검증 가능한 2번 88 빅토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3번 로드 위너는 올 시즌 상반기 공백 이후 직전에 복귀 전 완벽한 회복세를 보였고요. 1번 이스트 팔로스도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는 장거리 능력마죠. 자,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바로 3번 로드 위너를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당일 상당히 여러 대의 마필들 부강은 되겠습니다만 옥석을 가려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싱가포르 터프클럽 트로피 경주고요. 이 특별 경주는 아니고 일반 편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능력 상승세 마필
몇 두가 보이긴 하는데 최근 좀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 여러 두가 특히나 눈에 띄네요. 자, 그 부분 다양하게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출전하고 경주 양상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중심마, 바로 안쪽에 있는 1번 문학조입니다. 직전 파노라마 쇼라는 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말을 끝까지 쫓아가면서도 막판까지 버텨내는 근성을 발휘했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 우승은 못했지만 제가 풀 때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전개상, 능력상 가장 돋보이는 1번 문학조이는 이번 경주 믿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도전할 말 중 가장 눈에 띄는 말은 8번 골든블랙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 일변도 뒷심이 검증 안 돼 있는 그런 말들 투성입니다, 사실. 그런데 8번마 골든블랙 같은 경우엔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모습이 장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행 나서면 좋겠지만 이번 경주 빠른 말 보내주고 선입 전개 후에 뒷심 발휘도 가능한 만큼 안토니오 기수의 최적 선입 전개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7번마 친친짠 같은 경우는 이번 편성상 사실 가장 스피드가 좋은 빠른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강급돼서 상대 약해진 이번 편성, 선행 후 버티기 노릴만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4번 올댓 스피드라는 말은 이번 경주 앞선을 보내주고 차분히 추입력을 발휘하며 이 추입력 발휘를 굉장히 예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이번 경주도 올라올 수 있는 말로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가 가능한 1번 문학조이를 중심으로 가능성 높은 후참 말들을 압축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강력한 믿음을 주는 충마로 1번 문학조이를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문학조이에 대한 기대치는 저도 굉장히 높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직전 경주 파노라마쇼 정말 좋은 말이죠. 3세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력 완성도가 매우 높아진 말인 건 인정합니다만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문학조이가 8마신 차로 졌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기록만 보더라도 물론 기록 경마는 아닙니다만 기록 게임은 아닙니다만 27초대 중후반 정도의 기록은 이 편성에서의 어느 누구도 낼 수 있다라는 판단 충분히 해볼 만한데요. 직전 경주 패인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의 정말 그렇게 압도적으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엔 제가 언급드렸지만 파노라마 쇼라는 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말, 이 말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경합은 안 했지만 거의 경합에 가까운 바짝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문학조이가 이번 경주에서 편성상 파노라마 쇼한테 좀 무너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완전히 쥐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 사실 그 당시에 페이스를 버텨냈다는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 최종 기록은 사실 좋지는 않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는 더더군다나 직전과는 다르게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까지도 유리하다. 그리고 능력상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최성진 의원님의 의견 동조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문학조이는 정말 2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데뷔전 1300m 때 그 빠른 페이스 싸우면서 입상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직전 경주도 설명을 잘 해주신 거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동조하고 싶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결국 이 편성 자체에서 과거의 스피드형 마필들은 많을 뿐이지 결국 편성상의 모습으로 판단했을 때 안쪽 2번 골드우라는 마필은 좀 반드시 챙겨가야지 않나 싶어요. 페이출의 여파가 있었던 그 예전의 모습들 때문에 매번 강하게 훈련을 하거나 강하게 몰아주진 못하고는 있지만 꾸준하게 전개를 풀어내는 경주에서 한 발을 써왔던 전력입니다. 직전의 경주에선 구저럼의 여파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던 것을 감안을 해도 정상적으로 상태가 올라오고 있는 이번 골드오라의 선입력, 막판 한 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골드오라 같은 경우는 기본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성상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본 능력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직전 공백 이후의 경주에서도 사실 기대가 많았던 말인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예전의 모습은 그 정도의 예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양압다리 관절염, 그다음에 부종 이것 때문에 공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직전 경주 이후에 다시 그게 또 재발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현장 상태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분명히 상태가 좋다면 이 말의 능력만큼 기본 능력만큼 이번 편성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10경주는 1번 문학조이, 8번 골든블랙, 최근 보여준 액면으로는 양강구도, 1번, 8번 양강구도가 형성될 듯한데요. 자, 빈틈 파고들 말이 한도 있어 보여요. 바로 11번 바다치프입니다. 1300m 거리까지 좋은 전력을 보였는데 3등급 승급 이후에 7월달 경주는 당시 출발 후 외측이 됐고 조반 전개 뒤쳐져 무너졌어요. 직전에도 발주가 미끄럽지 못한 가운데 11번 바다치프 초중반에 서둘러서 무너진 감이 있습니다. 정상 발주 이후라면은 이 11번 바다치프도 수월하게 이 선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해 보이는데 최성진이 연조 11번 바다치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바다치프도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편성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말 중에서 스피드 좋은 빠른 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편성은 이 11번 바다치프한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외곽 게이트로 밀린 점, 이 말이 추입으로 이 1400m를 극복하는 모습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는요. 코스도 안쪽 들어왔고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내선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해졌죠. 1번 문학조이를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 늘 다소 이제 압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정확한 압축 내용을 옥석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7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촐한 편성, 어느 정도 능력 우열은 가려지는 듯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전개 유리하고 능력 좋은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자, 11경주 제가 정리 드립니다. 7마리 단촐한 구도 속에서 편성적 이점 만난 마필 한두 필두로 해서 어떻게 압축을 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도죠. 기본 잠재력 우위, 5번마 플라잉 뮤닝입니다. 데뷔 후 2전 만에 입상, 외선에서 강력했던 스피드. 마필 자체가 그 이후 전개를 풀어내지를 못했고 끄는 습성에 이제 모래 반응까지 좋지를 못하면서 다소 고전을 했어요. 뭐 제차불원과 후정, 부정, 잦은 잔병 치레 속에서 5월달의 경주 이후엔 거세를 담행하면서 상태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역시 직전의 경주는 빠른 페이스 이 코스가 독이 돼버렸습니다. 초반에 전개가 확 밀려버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폭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는 게 가장 크고요. 1200거리 외선, 발빠른 마필 없는 가운데 플라잉 뮤닉 선행을 가던 모래 피한 2선이던 레이스 주도권을 가질 이번 경주 좀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짝한 도전권에서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되는 마필은 2번만 나스카이벨이 되겠죠. 21조 자체에서는 정말 애가 탈 것 같습니다.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 치고 7전 동안 입성을 못해요. 초반에 흐름을 잘 못 따라가는 단점 때문에 주폭은 좋은데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직전 경주도 외선에서 약간 발주가 좋지를 못했고 진로까지 막히는 불운까지 또 주폭은 나오는데 매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레이스만큼은 정말 해볼 만한 조건과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 요건이라면 나스카이별 첫 입상 기대치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마 킹 메신저 직전력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초반에 내측 중위권 이후에 기본적인 걸음만 보여줬었는데 진입 불량기 때문에 좀 힘소진이 좀 있었어요. 출발 심사를 처분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인코스 최적의 전개 킹 메신저의 선임력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6번마 캐논 슈터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 외선에서 아예 자리를 못 잡고 최후미, 격차건이 좀 벌어지는 후미권을 벌어졌었지만 종말을 올려붙이는 주폭 자체는 충분한 열감을 보였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드 보강이 되어가고 있는 6번마 캐논 슈터의 최대 역습까지는 가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5번마 플라잉 뮤닉 기본 잠재력 우위의 마필로 강조드리겠고요. 2번마 나스카이별, 1번마 킹 메신저, 그리고 6번마 캐논 슈터의 역습까지 좀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5번 플라잉 뮤닝에 대한 중심마로서의 믿음 동일합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1번 킹 메신저의 선입 후의 뒷심발이 또 6번 캐논 슈터 데뷔전 때 사실 출발이 좋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정산 출발이라면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번 금은족입니다. 앞다리 쪽 외상 때문에 휴양을 다녀온 다음부터 8월 말부터 훈련 재개했는데 이상 없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보여준 모습상 가장 초반 스피드 앞서 있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선행 나섰을 경우에 1400m도 좋은 모습 보여준 적이 있는 만큼 이 말의 선행 버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마필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은지옥 같은 경우에 선두력에 대해 있었던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빠른 마필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선에서 그냥 따라가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추진도 없이 그래 너네 가봐라. 나 따라가 볼게. 그런데 바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상 때문에 4개월 만에 출전이에요. 정상적으로 과거의 능력대 선행을 받아준다면 능력 인정하겠는데 이 마필 자체는 무조건 당일 상태 확인부터 하고 나서 검증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옳다 평가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인기마 접전구도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5번 플라잉 뮤닝 직전에는 이제 공백에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무거워진 부담 중량 때문에 3위에 그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 조금 더 앞선 공략이 좀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뭐 2번 나스카의 별도 겁 많은 그 부분만 좀 잘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말이죠. 4번 금은지옥 같은 경우에는 선행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저는 1번 킹 메신저를 왜 이렇게 좀 낮게 순위를 내려놓으셨을까가 우선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편성에서 금은지옥마저도 당일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1번 킹 메신저가 김효정 기수의 감량이점이면 이거 선행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추입이 되지만 본디 선두권 공략했었던 1번 킹 메신저의 선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선행 가능성 좀 낮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플라잉 미닝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뛰었던 걸 판단해 본다면 모래를 안 맞고 뛰었을 때 좀 모래를 맞는 것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면 플라잉 미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순발력에서는 가장 빠르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물론 4번마 금은지옥이 당연히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배제하고 판단했을 때는 플라잉 미닝이 선두권을 분명히 압박하면서 나갈 구도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플라잉 미닝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의지 보일 나스카의 배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단순한 편성에 중심권 마필은 서 있는 듯합니다. 5번 플라이 뮤닝이 되겠죠. 직전에는 거세 이후 첫 출전에 체중도 많이 빠진 가운데 그야말로 최악의 컨디션 졸전이었는데 그리고 3착이죠. 이번에 정상주기 좀 더 앞선에서 움직입니다. 거세 이후 두 번째 경주. 당일 좀 체중 불어나오겠죠. 1번 킹 메신저, 2번 나스카의 별 직전 외곽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2번 나스카의 별은 이번에 인코스 선두권에서 전개가 유리한 만큼 최근에 거듭된 졸전을 만회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나스카의 별, 4번 금은지옥은 상태가 확인은 필요해 보이지만 선행을 나서준다면 이 조건에서는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여요. 11경주는요. 자, 거세 이후 두 번째 출전입니다. 이제는 정상 컨디션 들어온 5번 플라이 뮤닝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 제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능력 상승세의 승급마들 상당히 눈길이 가고요. 현등급에서도 검증받은 말과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 등등 다수의 시각에서 보면은 상당수의 도전마들이 혼자입니다. 일단 10번 명품 숙제입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승을 했는데 당시 출발 연마필에 내측 기대일 당시 진로가 살짝 막히며 진로를 외측 풀어서 빼내서 전개를 펼쳤습니다. 아주 편하게 앞선에서 혹은 2선에서 전개한 게 아니라 초반 전개 살짝 막히고 외측 빼내서 전개를 펼쳤던 10번 명품 축제. 다소 이제 중위권 외곽 무리하고도 막판에 월등한 결정력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저번에 KT 외곽이지만 이미 외곽 조건을 너끈히 극복해냈고요. 데뷔전에서 초반 전개 살짝 꼬이고도 월등한 경쟁력을 보였던 10번 명품 축제 승급전 2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중식거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7번 말라카스가 최근에 이제 현등급에서 계속 연속적인 착순권의 아쉬움이 있는데 직전에는 흐름 빠른 레이스 3선 외곽 적극성을 띄었습니다만 무리했죠. 결국은 앞선에 편하게 앞선을 지배했던 말들을 제쳐내지 못하고 아쉬운 3창인데 계속해서 이 7번 말라카스는요. 실전 변화의 모습을 볼 듯하면서 한발 부족인데 자, 이번에는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듯합니다. 2선에서 수월하게 용서할 수 있겠고 적정거리 출전 7번 말라카스가 되겠고요. 9번 백산 매니퀸이 역시 직전 데뷔전 최단거리 1000m 선입관 끈끈한 전력으로 우승을 했는데 당시
끝걸음의 결승선이라 끝걸음의 여력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승급전에서도 9번 백산 매니키는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1번 메인 레이서가 직전에 6등급 급바위 무대 1,300m 입상 전력인데 당시 외곽 선입 적극적인 레이스로 코너에서 약간 경합을 펼치고도 막판까지 좋은 걸음을 보였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3.5km 감량 혜택 안토니 한장의 1번 메인 레이서 적정거리 출전에 경주 여건 좋아진 말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토요일 라스트 12경주는요. 자, 데뷔전에서 압승을 거둔 괴력의 소유자 10번 명품 축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품 축제 전개 꼬인 부분 생각하고 아직 고개가 높은 단점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의 잠재력 그리고 이번 경기 경쟁력 제시도 높게 평가해보고 싶네요.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도 기대가 되는데 이 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한일 강자예요. 7월 달에 공백전 자체에서도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었고 직전 경기도 선행을 나설 수 없는 구도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을 하고도 빠른 페이스의 경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결국 이번 경주에서 안쪽 자체가 그렇게 스피드형 마필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자체에서 8번 한일 강자도 선입권 결코 밀릴 이유가 없다 평가를 합니다. 이번 경기 경주 운영 가능해진 8번 한일 강자의 선전, 연투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연투 과정에서 문정경 기수가 아주 전개를 잘 풀어낸 듯합니다. 직전 경주의 입상의 요인은 당시 머니 대륙이 아주 도저성 선행으로 빠르게 끄는 페이스에 초반에 말려들어서 그 페이스 따라갔으면 무너졌을 텐데 당시 문정경 기수가 오히려 잘 제어하고 힘합 잘한 상태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했죠. 자, 이번 경주 늘어난 1,300m 거리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런 유형의 말이 이제 선추입에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감 확인 이후에 복병 가치는 충분히 열어놓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9번 백산 매니킨의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 가장 높게 보고 있고 10번 명품축제도 데뷔전 출발 안 좋았던 것 감안하면 충분히 더 좋은 잠재력 갖고 있다라고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3번 희망스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대환마라는 괴력의 어린 말이 이끄는 페이스를 잘 쫓아가면서 추입력까지 발휘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안쪽 게이트 받아서 최적 선추입 전개 가능한 만큼 얼마든지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3호 희망스타는 상당히 마체가 얇습니다. 경합을 피해야 되고 아주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에서 가능해 보이는데 결코 이 12경주가 그런 조건이 안 돼 보여요. 코스 2.1번 멜레이서가 안토니오 길스가 맘만 먹으면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이 선의 압박도 은근히 있습니다. 3번 희망스타는 좀 더 내린 거리에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는 호조건에서 노림수를 둘 만한 말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흐름을 잡는 게 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단 10번 명품 축제에게 1,300m 거리 경험, 우승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아쉬운 대목은요. 1,300m 편성이었고 2세마 한정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편성에서의 선전이었다는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죠. 9번 맥산 매니킨이 1,000m에서 1,300m로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쉬운 부분은 거리 경험이 없이 승급전을 맞이한다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8번 한일강자 같은 경우가 오히려 현 등급에서 경쟁력 부분은 좀 더 확보가 되어 있지만 역시 1,300m에 대한 자신감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 3번 희망스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희망스타 같은 경우에는 마체가 작다라고 하기에는 강단이 상당히 좋은 유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는 그 대한마가 이끌었던 레이스가 너무 빨랐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편성 느리거든요. 명품 축제가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느리다라고 한다면 3번 희망스타 충분해 보이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개가 아주 잘 풀려야지 가능하다 싶습니다. 아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한 조건이면은 단거리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물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입상 전력이 있고 김재영 의원이 그런 부분 정확하게 과거에도 추천드린 그 기억이 나는데 자, 이번 편성에서 과연 이 3번 희망스타가 편하게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레이스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내외측으로 아직 발톱을 숨기는 빠른 말들이 많아요. 9번 백산 매니킨도 빨라 보이고 자, 1번 메인 레이서도 코스 2점이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이라면 그렇다면 3번 희망스타가 아주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호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합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다소간 이번 경주에서는 12경주에서 이 3번 희망스타는 다소간 내린 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토요일 라스트 12경주는요. 직전에 초반적에 꼬이고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죠. 승급전에 상승세에 맞필 10번 명품 축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서울 경마가 유독 어려운 경지 편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하게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생각의 외연을 오히려 넓힐수록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좋아요. 소거법이라고 하죠. 매 경주에 안 되는 마필들 일단 삭제 처리해 보시고요. 그럼으로써 되는 마필들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좋은 해법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요즘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설해드리고 복병 전략 많이 알려드리죠. 그 말들 꼭 기억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